손실보상 제2업종 피해보상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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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컨벤션 마이스 이벤트 업계는 지난 20개월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시 박람회, 지역 축제, 국제회의, 이벤트 등이 전혀 열릴 수 없었고 또 개최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규모로 이렇게 개최를 해왔습니다. 우리 업종의 매출 감소 현상은 통계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전시 서비스업은 2019년 업체당 평균 매출액 25억 원에서 2020년 7억 원으로 70% 이상 급감했고요. 전시 주최업도 2019년 약 42억 원에서 2020년 14억 원으로 65%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벤트 행사 업계는 업계별 평균 매출이 26억에서 16억여 원으로 40% 이상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기자 여러분, 이게 매출액만 보면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업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시 컨벤션 이벤트 업종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5% 정도에서 10%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의 80%가 소상공인이고요. 직접 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떼면, 그리고 20% 정도가 소기업입니다. 더욱이 저희 업종은 좀 억울한데요. 집합금지 명령을 실제로 받았었거든요. 물론 올해 7월은 아닙니다만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7월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8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수도권에 잘 아시는 코엑스, 킨텍스,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 7개 전시장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직접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서 행사 기획업체와 행사 대행업체, 그리고 행사 공사 장치업체, 서비스 업체가 막대한 손해를 그냥 고스란히 떠야 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 1원의 그런 손실보상 조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코로나 대외 정책 등을 착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저희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격감과 장기적인 방역 비용 부담, 플랫폼 업체의 횡포에 이중구, 삼중구에 시달리고 있는 절실한 현실이지만 이번 손실보상법에 숙박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손님들이 방에 몇 명 들어가는지까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정말 지침을 잘 따르고 매일같이 방역하고 환기하고 객실 판매 제한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법 대상에 숙박업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분개하며 이 같은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숙박업의 경우 감염법 예방법의 객실 내 정원 추가 금지와 더불어 객실 운영 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 행태 제한을 받아왔으며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숙박업을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간에 오해감만 조성될 뿐입니다. 정부의 K-방역 정책은 피해 업종에 충분한 손실 보상 없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우리 여행업종은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 금지 업종보다 더 많은 매출 감소와 피해를 당한 집합 불가 업종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 발생 이후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조치 시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언론을 통한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 외교부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등 정부의 방역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법에서 영업이 제외됐습니다. 다리를 끊어 사람을 건널 수 없게 한 것과 다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시간을 제한한 것 중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여행업은 2020년 매출 감소 약 87%, 2021년 중소여행사들은 매출이 제로로 재기불능 상태의 추정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집합 불가업종 여행업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을 촉구하며 정부의 국회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현재 손실보상법은 7월 7일 발효 이후로 3개월간 만의 보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 시간 제한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외에 인원 제한, 그리고 입장 제한, 면적 제한, 이외에 많은 거리두기 방역 수칙들이 있는데요. 이 수칙들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이 손실보상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손실보상의 의미가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의미에는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시간 제한만 손실보상의 범주라는 불합리한 현 상황에서 벗어나 낮에는 4인 저녁엔 2인으로 인원 제한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집합금지 상태의 실외체육시설 공간 대여 파티룸 등, 그리고 가족 행사 금지로 생계가 막혀버린 돌잔치 전문 업체, 프리랜서들, 이외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 업체 등등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킨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손실보상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정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기타 시설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또 경영 위기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것은 편의성에 의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이것의 손실보상 범주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2인 제한이라든가 샤워실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부칙으로 별도의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보상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가 헌법에 의거해서 기본 재산권을 침해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구걸하듯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냥 제외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부에게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